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놀라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직까진 1심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트럼프 관세 정책에 아주 큰 흠결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4월 2일에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을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제목을 달았죠. 미국의 자폭인 이유 이렇게 달았는데 그때도 미국한테 큰 타격이 올 거고 우리가 급할 게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이 관세 폭탄은 전 세계에 터뜨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단어까지 생겼죠. 타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먹는 타코가 아니고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이런 뜻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한테 고율의 관세로 위협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을 풍자하는 이런 타코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가지고 협상력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림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됐는데요. 특히 대중국 관세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중국에 대해서 호기롭게 14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관세를 30%까지 낮췄습니다. 물론 동시에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좀 더 유리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별로 없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관세를 동시에 낮추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건 분명히 중국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90일 유예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 기간 동안 과연 트럼프가 중국을 거세게 몰아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전략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에 발표한 보편관세 그리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이 판결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보편관세가 있었죠.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한 보편관세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고요. 상호관세. 자, 이거 우리나라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맺었는데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무역수지 적자를 본다고 우리한테 고율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 상호관세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 연방국제무역법원이 이 상호관세도 안 된다.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관세 중에서 남은 관세는 뭐냐? 품목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번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이라는 IEEPA라는 것을 근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기반으로 한 관세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관세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무관하다는 건데요. 국제비상경제권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에 비상사태니까 다른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긴 건데 근데 이 법안에 관세는 대통령 권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이 이거는 월권이다 라고 판결한 거죠. 그런데 품목관세는 왜 다르냐? 그 관세의 근거가 된 법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IEEPA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역확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232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23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저가 공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핑계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품목 관세는 이번에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법원이 이 효력을 정지시켰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IEEPA 이 법안은 헌법 1조와 부딪힌다는 그동안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미국의 헌법 1조 이건 1787년에 제정된 진짜 유서 깊은 법안이거든요. 이 헌법 1조 8항에 18개의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세와 부가금 및 소비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즉 관세의 권한은 의회한테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있다는 게 전혀 아니죠. 다만 이 법안이 진짜 오래된 법안이다 보니까 이 18개 조문 중에는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과의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야, 이게 1787년에 제정된 헌법이다 보니까 인디언 부족과 무역하는 문제까지 여기에 다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IEEPA는 언제 제정된 법률이냐? 1977년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보다는 역사가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헌법보단 당연히 하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의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여기에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무역 제한 등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세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이 뭐라고 판결한 거냐?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걸 판단한 건 아니고요. 국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경제 제재를 가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특히 헌법에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다 돼 있는데 이걸 법률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에 연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만 보면 이번 판결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거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거니까 뭐 지금 3심의 결과까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정말 끝난 것이냐? 현재 상황을 보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열흘 안에 즉시 관세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연방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유튜브에서 잘못 알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당장은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당장 유지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집행정지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내야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 받아내려면 연방항소법원이 완벽하게 트럼프 편이어야 이런 판결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남은 수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특히 집행정지만 받아낸다면 대법원까지 끌고 갈 때 계속해서 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대법원은요,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으로 대법관 구도에서 보수 쪽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구도만 보면 트럼프한테 유리한데 다만 법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보수 6대 진보 3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화되려면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느냐? 무효 쪽에 5, 그리고 유효 쪽에 4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판관 중에서 적어도 2명이 관세 무효 쪽의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정말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자, 지금 그놈의 IEEPA 거기에 기반한 관세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법안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리면 되겠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서 발동이 가능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1조, 이건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온 슈퍼 301조 등등등 정말 강력한 무역 법안이죠.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그러면서 관세를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라고 지금까지 미국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약간 제한이 있어요. 150일 동안만 가능하고 15%라는 제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급하면 이거라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관세 장벽이나 제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비관세 장벽 미국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기술 규제를 한다든가 라이선스 같은 걸 활용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평소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식으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것도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비관세 장벽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하나를 만들 때도 항상 big, beautiful, 거대하고 아름답고 그런 훌륭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숫자로 딱딱 나오는 그런 정책을 좀 더 선호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일단은 관세에 좀 더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유리한 구도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밖에 안 되는 이런 유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다. 그럴 때 마지막 수단은 뭐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원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 이번에 연방 법원의 판결도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의회 승인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자, 일단 하원 통과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이 더 많습니다. 감세 관련해서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못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이 정말 많았지만 의외로 쉽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관세 이런 승인 요청이 하원에 제출될 경우에 하원 통과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감세 법안이 됐는데 관세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상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 의석이 공화당이 더 많기는 한데 문제는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끝없이 말을 해서 회기를 지연시키고 이 방법으로 법안이나 아니면 이런 승인안 같은 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전략인데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관세에 대부분 다 반대하거든요.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 관세 승인을 하지 않으려고 진짜 온갖 애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석이 모두 6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60석보다 훨씬 못 미치는 53석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100석 중에 53석이니까 자, 이 의석으로 과반은 넘지만 필리버스터까지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연방법원의 판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측면을 우리가 100% 활용한다면 분명히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박주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